반갑습니다. 한 주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론적인 차원을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방법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주 식사 개선 방안 방법론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제한식 입니다. 여기 이 곳에 초점을 맞추시면 거의 90%는 성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세 끼 모두 밥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효과도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저 같은 당뇨인은 혈당이 바로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 끼 중에 한 끼만 밥을 식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한꺼번에 탄수화물 음식을 전부 다 이렇게 섭취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먹던 습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 끼 중에 한 끼는 먹어서 좀 그런 것을 좀 줄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 세 끼를 다 밥을 드시는데 그 양을 이만큼 먹었다 그러면 반틈 정도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을 섭취되는 것을 제한하는 거부감으로부터 많은 편안함을 주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식사량이 많이 줄여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당뇨인은 혈당 관리가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 전에 먹던 것보다 반틈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은 분명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인들은 탄수화물 총량이 줄기 때문에 살이 찐다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5kg가 불었다 그러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5kg, 2kg 이렇게 불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 정도의 선에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비만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운동량, 하루 총 운동량보다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가야지 지방을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탄수화물을 줄였는데도 살이 찐다 그러면 운동량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식사인, 한국인의 주 식사인 한식의 형태를 보면 밥이 있고요, 국이 있고요, 반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탄수화물 가장 포션이 큰 게 밥입니다. 그래서 이 밥은 식사를 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밥 대신에 단백질 식품인 두부를 권장드립니다. 두부를 권장드리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두부를 좀 굉장히 싫어하는 축에 속해서 처음에는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적응을 못하고 저는 주로 고기를 먹는 편입니다. 즉 양념을 하지 않는 고기가 1순위고요. 두 번째 2순위는 직접 양념을 해서 설탕과 단 성분을 다 뺀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직접 만든 양념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몸이 계속 야, 밥을 먹었는데 2% 부족해. 야, 뭔가 부족해. 내가 밥을 식사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빵, 라면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 식사에 탄수화물을 제외시켰는데 그 이후에 허기진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다시 집어넣어서 처음과 같은 동일한
원상복귀가 돼버린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떡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떡은 탄수화물 집합체고 안에 또 요즘 떡을 만드는 거 보면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을 높이고 살을 찌우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사 이후에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 3번을 하실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배달 음식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배달 음식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같이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배달 음식 중에 가장 많이 드시는 중에 중화 음식, 즉 짜장면과 탕수육 세트로 해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짜장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짜장면은 일단 면이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혈당을 높이고 지방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짜장면 소스를 보면 짜장면을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을 때 달짝지근한 이런 맛 때문에 맛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스에도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트로 나오는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돼지고기에다가 밀가루를 핍니다. 이것도 탄수화물. 그 다음에 소스에 그 설탕과 녹말 가루를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탄수화물. 그러니까 짜장면부터 탕수육, 소스까지 총 탄수화물 당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걸 드시면 혈당 조절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만인 사람들은 살을 절대로 뺄 수 없고 드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체중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닭도리탕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거 드시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달 음식은 모든 내 식사에서 주식사에서 배제시킨다 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런데 배달 음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정상인들은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분들이 체중을 빼기 위해서는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짜장면 되게 좋아했는데 안 먹은 지 8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식에서 반찬을 만드실 때 반찬 중에서 배제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로 많이 먹는 어묵볶음. 어묵이 이제 기본적인 원료는 생선을 갈아서 만드는데 보통 슈퍼에서 파는 싼 어묵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은 조금 더 가고 전분을 넣어서 부피를 늘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전분이 들어가야지 그 식감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묵볶음은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제 같은 경우에는 나물 종류를 많이 먹거나 채소를 드레싱하지 않는 상태에서 먹습니다. 특히 나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간장 소스 베이스, 그 다음에 된장 소스 베이스 해서 뭐 참기름, 파, 마늘 넣고 이렇게 보통 버무리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전통 한식 조리법에 의해서 나물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설탕을 넣지 않는 조건입니다. 설탕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찬을 만드실 때 설탕을 넣지 않고 만들어야 되고, 특히 김치찌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멸치 육수 베이스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김치가 들어가고 파, 양파, 뭐 마늘 이 정도 선에서 들어가는 것은 don't care,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에 조리법 중에 이 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집어넣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설탕을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김치찌개는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제어시키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단백질 식품이 가장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류를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주로 많이 먹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그리고 또
단백질 식품인 계란도, 삶은 계란, 요즘은 이제 찐 계란을 먹는데 계란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찬 중에 그 우엉조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엉조림. 우엉조림에 설탕과 물엿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엉조림은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반찬을 딱 보시고 탄수화물이 들어가냐, 녹말, 전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느냐, 그다음에 설탕이 들어갔느냐라고 판단해 보시고 그게 안 들어간 경우는 섭취, 거기 들어갔다면 배제, 이런 식으로 기본 기준 라인을 잡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밀가루 음식인데, 가장 우리 비 오는 날 그 있지 않습니까? 전에 막걸리. 저도 옛날에 좋아했는데 이 전이 혈당 조절하고 이게 체중 빼는 데는 또 쥐약입니다. 무지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걸 드시면 그냥 한번 먹고 혈당 재보시면 느낍니다. 그냥 혈당이 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먹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막상 또 해보면 또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 8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괜찮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말씀을 드리면, 채소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를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이 있다면 땅 밑에 있는 것은 혈당을 높인다, 땅 위에 있는 것은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이제 뿌리 채소인 뭐 무, 양파, 특히 양파가 탄수화물이 좀 높아서 올리거든요. 근데 양파를 뭐 적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드시게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양파를 쌓아놓고 먹지는 않으니까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땅 위로 올라가면 뭐 있죠, 상추, 깻잎, 뭐 이런 뭐 삼채소 이런 것들은 드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저도 의아해했던 게, 방울토마토가 생각외로 혈당을 많이 높입니다. 방울토마토를 보통은 먹을 때 한 4개, 5개 정도 섭취하면 적정한데, 이게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먹으면 거의 뭐 한 20개, 30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하면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마토보다는 적게 올리지만 붉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올리니까 드실 때 한 반 개 정도 선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실제로 이게 방울토마토나 토마토가 혈당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확인하시려면 드시고 1시간이나 2시간 이후에 혈당 측정기로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뇨인들은 혈당을 재보면 이 음식이 혈당을 높인다는 의미는 살이 찐다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 비만인들은, 당뇨가 아니신 비만인들은 이걸 측정할 수 없어서 기준 라인을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배제시켜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식사의 예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제가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라서 그냥 밥상을 찍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찐계란이 있고요. 찐계란 한 4개? 3개? 그 정도 먹고 채소는 있는데, 채소는 그냥 제 텃밭에 기른 상추류, 그 다음에 양배추 썰은 거, 그 다음에 당근, 뭐 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드레싱을 하지 않습니다. 드레싱을 넣으면 맛있는데 드레싱에 이렇게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레싱은 저는 일절 하지 않고 배제하고 먹습니다. 그냥 채소만 먹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간장 돼지 불고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양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설탕이 안 들어가면 맛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대체제인 설탕 대체제, 뭐 감미료, 이래서 이 체중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넣으면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단맛을 낼 수 있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어묵볶음하고 단무지도 혈당을 높이는 음식에 속한데, 뭐 단무지는 먹기는 먹는데 많이는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오이 무침, 오이하고 양파하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저도 먹습니다. 그것도 이제 설탕이 감미료,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 있고, 중간 라인은 이게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들 먹는 음식, 저는 안 먹고, 나머지는 아들하고 다 같이 먹고, 뭐 그 정도 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식사를 하면 제 기준으로 혈당이 한 125에서 135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자기 식사에 있는 음식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서 제외시킬 거 제외시키고 넣을 거 넣을 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오이 무침이라는 게 있으면 설탕을 배제시키고 드시면 되는데 이거 설탕이 안 들어가면 처음에 심심하거든요. 맛이 좀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일주일, 이주를 하다 보면 맛이 또 그 음식에 적응돼서 어떤 단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팍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쓰거든요. 너무 달아서.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이게 힘들다, 나중에는 힘들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이해하시고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일주일간 혈당 변화를 한번 다시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두 번 점심시간에 두 번 튄 게 있습니다. 두 번 튄 게 140 이상으로 튄 게 두 번 있는데, 이때 제가 뭘 먹었느냐 하면, 저도 이제 계시적으로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꽂혔던 게 요거트, 그러니까 우유하고 농축의 뭐 불가지수라든지 그런 걸 사서 밥솥에다가 이게 수제 요거트를 만들었는데, 이 요거트를 먹으면 그러니까 단 것을 먹던 사람들은 무가당 요거트를 먹으면 굉장히 맛이 심심하고 맛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 것을 안 먹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 무가당 요거트를 먹어도 굉장히 달달하고 좀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좋아해서 만들어서 먹다가 점심 때 식사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주까지 먹고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트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뭘 또 대체적으로 찾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늘면 본인이 이거 먹으니까 괜찮다 그런 게 서로 공유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혼자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요거트도 그러니까 혈당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식사에도 그렇게 높지 않은 당뇨병 초기 단계들은 드셔보시고, 그러니까 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100g 먹든지 200g 먹든지 먹어보고 혈당 체크해 보시고, 이게 140 이하로 안 올라간다. 그러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만인 환자들은 무가당 요거트 드셔도 됩니다. 크게 살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쁘게 좀 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게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한 가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 그게 힘들 거야. 그렇게 하면 난 죽어.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당뇨인은 혈당 체크 해보고 주네? 하면 점점점 거기에 힘이 붙고, 비만인들은 탄수화물 제한식,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쭉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보면 분명히 빠집니다. 근데 살이 저도 빠져보니까 한 3개월 전까지는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툭 가다가 푹 빠졌다가 쭉 가다가 푹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근데 3개월 이후 한 4개월부터는 좀 겁나게 일주일에 1kg씩 빠지더라고요. 한 달에 4kg씩 막 빠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중에 야 이거 뼈만 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까지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뼈만 남지 않고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저도 이게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근육을 좀 키우려고, 근육량이 이제 나이가 40대 이후부터는 준다고 하니까 근육을 키우려고
나름대로 이제 근육 키우는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적응되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살이 빠지면 지방도 빠지는데 근육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호리호리한 몸매가 된다 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근육도 키우고 싶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오늘도 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끝내려고 빨리빨리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시작이 반입니다. 무조건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개선하고 안 되면 개선하고 그게 정답입니다. 야, 여러분들의 건성을 빌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